대청 안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창밖에 사람이 와 있다는 기척을 알면서도 이제는 여유가 없어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산호파가 냉소를 했다. 흥, 잘한다, 잘해. 잘 싸운다. 모두 다 싸워서 깨끗이 죽어버려야만이 내 마음에 꼭 합당하겠구나. 200~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떼싸움을 벌이게 되고 또 모두 다 하나같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며 똑같은 무기를 쓰고 있는지라 어느 쪽이 한편이고 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본래 사지의 제자들이 장문의 제자들과 싸웠고 제3지의 제자들이 제4지의 제자들을 상대로 싸웠으며 제2지는 또한 5지의 제자들과 싸우게 된 것인데 나중에는 본지의 사형제간에도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빌려 혹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몰래 습격을 가하는 등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게 되어 국면은 지극히 혼란스러워지고 말았다. 이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더불어 두 쪽의 문이 날아가고 남청으로 2명의 인형이 날아들어오면서 낭낭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협객도의 상선벌악 두 사자가 설산 장문인을 뵈러 왔소이다. 너무나 우렁찬 음성이라 200~300명이 싸우는 소리를 압도할 지경이었다. 설산파의 무리들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차츰차츰 손을 멈추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 모두들 벽 쪽으로 물러서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남청, 즉 의사대청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는데 다시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부상자도 신음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대청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비쩍 마른 사람이었다. 석파천은 그들을 발견하는 순간 소리를 질러 부를 뻔했으나 자기가 지금 석중옥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꾹 참았다. 장삼은 싱글벙글하며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무공이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군. 동문끼리 무공을 연마하면서도 진짜로 살수를 펼치다니 흐흐. 정말 가상하구려. 탐복했소이다. 탐복했어. 이에 요가 즉 요자려는 한 걸음 나서며 물었다. 두 분은 협객도에서 온 상선벌악의 사자이십니까? 장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소이다. 그런데 어느 분이 장문인이시오? 우리들은 협객도 도주의 명을 받고 동패를 들고서 동짓날 팥죽을 함께 먹자고 귀파의 장문인을 청하러 왔소.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2개의 동패를 꺼내더니 이사를 돌아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장문인은 위덕 선생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에는 위덕 선생이 없는 것 같군. 나도 닮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구려. 요자려는 불쑥 그 말을 받았다. 백가는 죽었소. 새 장문인은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복말리는 대뜸 그 말을 가로챘다. 개방귀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오. 이어 그는 장삼과 이사를 향해 다시 부르짖었다. 위덕 선생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소이다. 다만 요자려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 녀석은 사숙에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복말리는 굳건하게 나왔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사숙이 될 자격이 없소. 요자려는 대번에 장검을 들어 복말리를 찔러왔다. 복말리는 검을 들어 밀어내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요자려는 두 눈이 충혈되어 다시 달려들었고 한 사람의 장문제자가 앞으로 나와 복말리를 도왔다. 이어 성자학,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이 다투어 나서서 검을 휘두르게 되자 대청안은 다시 일대 수라장으로 변했다. 설산파의 이번 커다란 변괴는 관계가 중대했다. 그들 사형제지간은 서로 견제하고 있으며 장문 제자들이 분리하나 그들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각기 먼저 내분해서 다른 사형제들을 압도한 후 동패의 일을 논하자는 배포였다. 장삼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웃으면서 앞으로 나왔다. 무공을 연마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구려. 도대체 설산파의 장문인이 누구인지 이야기나 해주시오. 그러면서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더니 마구잡이로 두 손을 뻗쳐 설산파 제자들의 장검을 낚아챘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옛일곱 자루의 장검이 땅바닥에 팽개쳐지고 말았다. 성, 제, 요 양 네 사람은 물론 복만리를 위시한 21명이나 되는 제2대 제자들의 장검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만 것이다. 그들이 다만 팔이 시큰하고 아프다고 느꼈을 때 장검은 이미 빼앗겨 땅바닥에 팽개쳐진 상태였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새삼 두 사자의 무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그들은 내분을 잊고 새삼스럽게 중원에서 몰살당한 문파들을 상기하고 몸을 떨었다. 이전에 여러 사람들은 하나같이 능소성이 외딴 서역에 위치하고 있고 더구나 중원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과 내왕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지팥죽을 먹으라고 초청하는 동패가 설산파에까지 전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선버락 두 사자의 무공은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지만 10중 8구 너무 과장되었을 것이며 진정으로 그와 같이 무섭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거기다가 설산파에서는 장문인 위덕선생 백자재가 마치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만큼 커다란 화라 하더라도 위덕선생 백자재가 나서서 막아내리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선버락 두 사자가 전달한다는 동패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끝내 나타나고 만 것이었으며 드러낸 무공은 소문에 듣던 것보다 더욱더 고강했다. 거기다가 그늘을 지어주던 커다란 나무는 또 자기네들이 잘라서 쓰러뜨린 결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실 과거 30년 동안 협객도로 초청을 받고 떠난 장문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이때에 그 누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들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지의 제자들은 서로 자웅을 다투고자 했으며 하나같이 자기네 본지의 순회가 장문인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오지의 문화 제자들은 모두 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투쟁을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칼을 휘둘러 서로 죽고 죽이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일에 의해서 정세는 급전직하하고 있었다. 성, 제, 요, 양, 봉 다섯 사람은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곧 서로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장문인은 이 사람입니다. 갑자기 대청 안은 조용해지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요자련은 다시 맨 먼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셋째 사형의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 응당 본파의 장문직에 올라야 할 것이요. 제자면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나이가 많다고 장문인이 된다는 법이 있는가? 요 사제야말로 무공이 가장 고강하고 이번 일에도 가장 많은 힘을 썼으니 자네야말로 장문인이 되어야 할 걸세. 양자지는 냉랭히 그 말을 받았다. 본문의 장문인은 본래 대사형이 지켰던 자리이고 대사형이 하지 않을 때에는 물론 둘째 사형이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뭘 다툰단 말이오? 성자학은 그 말을 받았다. 우리 네 사람 가운데 지모가 뛰어나기로는 역시 다섯째 사제를 손꼽아야 할 걸세. 그러니 나는 다섯째 사제가 대임을 담당할 것에 찬성하는 바일세. 사실 오늘의 일은 지혜로 싸워야지 힘으로 싸워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일세. 요자련은 복만리를 바라보았다. 장문인은 본래 장문일지의 제자들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소? 제 사형께서 하기 싫다면 장문 제자 가운데 봉사질이 계승하게 된다면 모두들 다른 말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며 적어도 이 요가만은 크게 찬성을 표하는 바이오. 복만리는 시큰둥하게 그 말을 받았다. 조금 전에 그 누가 큰 소리로 장문일지의 제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 그와 같은 개방귀 같은 소리를 내질렀는지 모르겠군. 요자련은 두 눈썹을 벼락같이 곤두세우며 녹이 띤 음성으로 꼬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는 억지로 성질을 억누르고서는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막상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렴치한 짓이지. 다섯 사람은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씩을 했다. 이제 서로들 미루기에 바빠진 것이다. 장삼은 싱글벙글하며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는 듣고만 있을 수 없는 듯 호통쳐 물었다. 도대체 당신네들 가운데 누가 장문인이라는 것이오? 이렇게 다투다가는 보름이 아니라 한 달이 가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소. 우리들은 곧 떠나야 한단 말이오. 양자진은 성자학을 바라보았다. 성사형이 빨리 응낙을 하고 쓸데없는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시오. 모두 다 성사형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누를 끼친 것이 아니겠소? 성자학은 노에서 그 말을 받았다. 어째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누를 끼쳤고 자네가 누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다섯 사람은 다시 떠들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장삼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어. 당신네들 다섯 분은 무공으로 승부를 겨루도록 하시오. 누구의 무공이 가장 강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는 것이오. 다섯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쳐다볼 뿐 하나같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장삼은 다시 입을 열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대청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당신네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아마도 무공을 연구하는 한편 당신네 다섯 사람이 강약을 가려 장문인을 뽑도록 한 모양이나 우리가 너무 일찍 들이닥쳐 여러분의 흥을 깨뜨린 모양이니 계속 싸워보시구려.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한 시즌 안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이요. 우리 아우님은 무척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한 시즌 안으로 결정을 내지 못한다면 전부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요. 요자려는 그 말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검을 찾아 주워들었다. 장삼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창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사람도 설산파 사람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오. 무공의 강약으로 장문인이 되는 것이니 배분을 따질 것 없이 손을 써도 무방한 것이오. 그리고 그가 소매자락을 한번 가볍게 떨치자 맞은편에 있던 창문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산오파는 석파천과 수아에게 들어가자고 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의 사람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모두 깜짝 놀랐다. 성, 재, 요, 양 네 사람은 일제히 장검을 들고 산오파 등 세 사람을 에워쌌다. 산오파는 냉소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만리만 앞으로 나서서 절을 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사모님, 삼가 제자가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나의 사부가 이 사람의 사모가 된다니. 산오파는 천장만 바라볼 뿐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장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매우 좋다, 좋아. 장락방에 방주 노릇을 했던 이 녀석이 또 설상까지 왔군. 정말 우리 셋째와 닮지 않았는가? 이사는 빈정거리는 투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다만 번지르르 하고 경망한 것이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든지 예쁜 계집애만 있으면 그곳으로 머리를 쳐박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구려. 석파천은 두 의형이 자기를 석중옥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말만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몰라보리라 생각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장삼은 이번에는 산오파에게 시선을 옮겼다. 알고 보니 이 노파가 백노부인이시구려. 몰라뵌 점 실례했소이다. 그런데 귀파의 사제들이 백나으리의 장문직이 탐이 나서 서로 무공을 겨루고 있던데 백노부인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성자학 등 네 사람에게 빨리 시작하라는 재촉을 했다. 산오파는 얼굴 가득히 오열의 빛을 띠고 석파천과 수아를 데리고서 가슴을 편 채 앞으로 나아갔다. 성자학 등 네 사람은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산오파 등을 에워싸기는 했으나 감히 장검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산오파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태사의 쪽으로 다가가더니 가운데 태사위에 앉았다.
이사는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들은 아직도 손을 쓰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참이오? 성자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소이다. 그리고 그는 검을 들어서는 양자진을 찔러갔다. 양자진은 검을 들어 막았으나 발걸음을 휘청하니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신용을 하고서 말했다. 성사형, 검의 사정을 좀 두어주시구려. 소재는 성사형의 적수가 아니오이다. 이쪽의 요자려와 제자면 역시 한 쌍이 되어 어우러졌다. 네 사람은 겨우 10여 초를 겨루었을 뿐인데 옆에서 구경하던 무사람들은 모두 다 몰래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었다. 네 사람의 검초에는 빈틈이 백출했다. 초식을 펼치는 것이 전혀 정확성이 없었고 또한 형체만 있었을 뿐이지 기운을 전혀 쓰지 않아 손톱만큼도 설산파 제1대 명수의 풍도를 보이지 않았다. 설령 한두의 검법을 익힌 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들보다는 몇 푼 정도 더 나을 것 같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네 사람은 지금 승리하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설산파의 장문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겨우 손을 쓰기는 했으나 그저 상대방의 검 아래 지기만을 바라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지라 그 누구도 쉽게 질 수가 없었다. 양자진은 몸을 비스듬히 하더니 자기 자신을 성자학의 검 끝으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러자 성자학은 실수라도 한 듯 소리를 쳤다. 아이쿠! 그러면서 한쪽 무릎을 갑자기 맥없이 꿇으며 검 끝으로 땅바닥을 짚는 것이었다. 요자려는 검을 뻗쳐 제자면을 찔러갔으나 상대방이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기에 그 일검이 곧장 그의 어깨 쪽지에 적중하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자기의 검을 거두어들이면서 몸을 돌려 등 뒤의 요혈을 상대방에게 내보였다. 장삼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둘째, 우리 두 사람은 천하를 두루 돌아봤지만 이와 같이 재미있는 대결은 그야말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 정말 시야를 크게 넓힌 셈이군. 설산파의 무공이 당금 세상에서 독보적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군. 정말 여느 무공과는 다른 데가 있네 그려. 이때 산호파는 날카로운 어조로 복만리를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만리 자네는 장문인과 장문 제자들을 모두 어디다 가두었는가? 빨리 그들을 내놓게나. 복만리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저 요 사수께서 가둔 것이라 제자는 정말 모릅니다. 산호파는 다그쳤다. 자네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으니 빨리 가서 그분들을 풀어놓지 못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장에 자네를 죽이고 말겠네. 복만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자는 즉시 달려가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대청에서 나가려고 했다. 장삼은 웃으면서 말렸다. 잠깐. 귀하 역시 설산파의 장문을 계승할 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니 어찌 함부로 나갈 수가 있겠소? 그리고 당신. 그리고 그는 잇따라 4명의 설산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네 4사람이 가서 감금당한 무사람들을 모두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시게. 한 사람이라도 모자란다면 당신들의 머리통이 이 모양이 될걸.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뻗쳐 대청의 나무 기둥을 한번 움켜잡았다. 그러자 그 기둥에는 대뜸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면서 그의 손가락 사이로 톱밥 같은 나무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4명의 설산파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장삼의 시선이 자기네들의 머리통으로 옮겨지고 장삼의 오른쪽 5 손가락이 흔들거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자기의 머리통을 움켜잡아 묵사발을 만들 것처럼 느껴진 나머지 겁을 집어먹고 즉시 연신 대답하며 대청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때 성, 제, 요, 양 4사람은 여전히 내가 일검을 찌르면 내가 일검을 찌르는 등 거짓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네 사람은 장삼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은 만큼 이제는 감히 초식에서 일부러 빈틈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기에 내경이 약해 보일까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나 초식이 매서워 보이지 않을까봐 일부러 날카롭게 호통 소리를 내지르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빨마저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두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부릅뜨는 등 박진감을 보이려고 수단껏 애를 썼다. 그들 네 사람은 이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에도 표정이 이와 같이 흉신학살처럼 흉측하고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데 검은 질풍과 같이 뻗었으나 초식마다 허공을 찌르는 결과를 낳았고 손은 번개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나 가볍고 맥 빠진 것이 손뭉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결국 보다 못한 산호파가 꽤 고함을 질렀다. 그만들 두어라. 그게 설산파의 무공이냐? 능소성의 위명은 자네들 때문에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네.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부르짖었다. 제자야, 이 칼을 가져가서 그들의 왼팔을 하나씩 잘라내도록 해라.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없어 아무 말 없이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성자학의 팔부터 잘라내려고 들었다. 성자학은 가만히 앉아서 팔을 잘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재빨리 검을 들어 막았다. 공수를 겸한 일초로 자기도 모르게 설산검법의 절초를 펼쳐내게 된 것이다. 장삼은 그제야 진정으로 찬사를 보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검초 같군. 석파천은 이때 자기가 내력을 돋우게 된다면 장삼과 이사가 알아볼 것이니 석중옥으로 변장한 자기는 설산검법을 펼쳐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리하여 그는 비스듬히 칼을 휘둘러 찔러갔다. 바로 설산검법 가운데 암양소형이라는 일초였다. 성자학은 그의 초식이 평범한지라 별로 꺼리지 않고 몇 초를 상대했으며 다만 자기의 요혈만 지켰다. 그러다가 석파천의 칼을 유도하여 자기의 다리를 찌르도록 하고 자기는 일부러 막아내지 못한 듯 아이쿠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석파천의 칼은 그의 다리에 상처를 내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 장검을 던지고 처연히 장탄식을 터뜨렸다. 영웅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더니 늙은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군. 양자진은 검을 휘둘러 석파천의 어깨 쭉지를 비스듬히 내려치려고 하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너 이 녀석은 무법천지로구나. 사숙조에게까지 감히 상해를 입히려고 하다니. 그는 석파천이 펼치는 검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가 되지 않아 그를 유도해서는 황사망망이라는 일초를 펼쳐 자기의 왼쪽 팔을 가볍게 스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대뜸 뒤로 세 걸음 휘청거리며 물러나다가 왼쪽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이 한쪽 팔을 하마터면 저 녀석에게 잘릴 뻔하지 않았는가. 이어서 제자명과 요자려가 쌍쌍이 석파천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는데 각기 교묘한 초식을 펼쳐서는 석파천의 칼날이 자기 몸의 살가죽을 살짝 베는 상처를 입히도록 만들고는 모두 졌음을 시인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고개를 내저으며 침울하고 처량한 얼굴을 지어 보였고 한 사람은 펄쩍펄쩍 뛰면서 욕지거리를 해대는 것이었다. 산오파는 일단 싸움이 끝나자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자네들은 이 아이에게 졌으니 기꺼이 이 애를 설산 장문인으로 모시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지? 성자학 등은 석파천이 협객도로 가서 죽게 된다면 장문직은 자연 자기네들에게 굴러들어온다는 계산에 나서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찬동을 표시했다. 두 분 사자 선생께서 우리들이 각기 무공으로 장문 자리를 결정하도록 했으니 나이가 많지만 재간이 뒤떨어져 어린 사람을 받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요 양 세 사람도 덩달아 그렇다고 인정했다. 산호파는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렇다면 네 사람 모두 승복한다는 뜻이요? 네 사람은 일제히 대답했다. 이해 없습니다. 승복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네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다.
두 명의 악인이 떠난 후 능소성은 여전히 우리의 천하가 아니겠는가? 그때 일개 할망구와 애송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산호파는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들은 신임 장문인에게 절하여 예를 올리지 않소? 이와 같이 외치는 그녀는 속으로 한없이 좋아했다. 그녀가 길러낸 제자이고 금오파의 제1대 제자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었으니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한 일이라 할 수 있었다. 한데 그녀는 그가 금오파의 대제자이자 설산파의 신임 장문인이 됨으로써 석파천의 어린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위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벼랑간 밖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설산파의 신임 장문인이란 말이오? 그리고 쇠사슬이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만검을 선두로 한 때의 사람들이 쇠사슬을 두른 채 들이닥쳤다. 백만검을 선두로 경만종, 가만균, 왕만인, 호연만선, 문만부, 화만자 등 이번에 중원에서 돌아온 장문 제자들이었다. 그러나 백만검은 들어서는 즉시 산호파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어머니, 돌아오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